뭐 2017년 들어서면서부터 한국의 국제 안보 상황 그리고 국내 상황 이 두 가지가 전부 그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특히 이제 북한의 핵 도발 그리고 미국의 신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새로 시작됐죠. 그리고 사드 문제 배치 등을 둘러싼 중국의 뭐 경제 보복 또는 뭐 경제 보복을 넘는 그런 그 행동을 중국이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어려운 국제 환경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안정되고 일관된 그런 그 정치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는 걸 뭐 다 알고 있습니다. 대통령이 탄핵됐고 그리고 또 이제 급히 대통령 선거로 이제 접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어려운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. 이런 것들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 사드가 중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준다는 중국이 공개적으로 말한 그 의도보다도 오히려 정치적인 의도가 많다고 봅니다. 그 정치적인 의도라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그 막강한 동맹 이것을 어떻게 그 와해하거나 최소한도 이간질시키려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. 한미 동맹이 강화되면은 뭐 중국한테 오히려 손해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중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을 미국으로부터 떼어내고 그리고 자기의 그 영향권 안에 두는 것이겠죠. 그렇지만 그거는 21세기 국제 정치에서 그 뭐 말이 될 수 없는 그런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지금 그 중국이 이제 이웃 나라들한테 이제 좀 그 영어로 말하면 분리해서 그러니까 이제 동네 불량배 노릇을 하는 거예요. 그 조그만 나라들한테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모든 나라한테 공통이 아닙니다. 우리나라한테는 대단히 이렇게 그 격하게 반응을 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사례가 베트남한테는 중국이 그렇게 그 화를 내지 않습니다. 중국과 베트남 사이에도 그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바다를 놓고서 그 바다에서 이제 석유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베트남 시추선이 그 석유를 파내면은 중국에 가서 그 시추선에 파이프도 막 끊어놓고 그럽니다. 그럴 때마다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느냐를 보면은 베트남한테 유리하게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합니다. 오히려 베트남이 다 이긴다는 그런 얘기예요. 베트남 사람들은 보통이 아닙니다. 그 예를 들어서 그 월남 전쟁을 미국하고 해서 이긴 그때 그때 장군이니까 지금은 뭐 90세가 넘은 사람이죠. 그런 분이 텔레비에 나와서 중국하고 갈등할 때 베트남 사람들한테 호소합니다. 우리 다 총 들고 북경까지 달려가자라는 식으로 온 국민이 단합을 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중국이 베트남이 자기보다 훨씬 약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건드리지를 못하는 것이죠. 그리고 중국은 전통적으로 강한 나라한테는 약하고 약한 나라한테 강한 그런 그 태도를 보이는데 뭐 국가들이 그런 태도를 뭐 보이는 경우가 허다하겠습니다만은 중국이 21세기에 스스로 그 패권을 지향하는 세계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나라라면은 그런 행동은 뭐 보이지 않아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우리나라 국민들이 왜 그런지 이제 저는 뭐 좀 그 다시 연구를 깊이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국제 정치에 대해서 좀 감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안전 이런 것들이 저절로 마치 그 공기처럼 저절로 있는 거로 생각하는 거죠. 그 대한민국의 안보가 지켜지지 않으면 이 나라는 곧 죽을 수도 있는 나라입니다. 북한의 그 화학무기, 핵무기 그리고 뭐 120만에 되는 세계에서 매디가는 대병력 그리고 언제든지 공세를 취하는 그 뭐 북한 정권 이런 것을 다 따졌을 때 지금 한반도 안보가 정말 그 위태로운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난 몇십 년 동안 사실 뭐 한미동맹이 가장 큰 역할을 했죠. 한미동맹에 의해서 안보가 유지되다 보니까 이것은 저절로 그냥 뭐 당연히 보장이 돼 있는 거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렇지 않고 그리고 이제 한미 방위 동맹도 우리의 몫이 커져야지 우리가 더 미국에 대해서도 그 뭐 우리의 그 주권을 더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맡아야 될 부분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별로 이렇게 그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. 이런 거는 이제 그렇다고 뭐 전쟁의 곧 내일 모레 난다고 국민을 겁주는 것은 아닙니다. 다만 국가 안보는 공기나 물처럼 저절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
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확보하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. 우리나라 그 정치가들, 특히 이제 대권을 꿈꾸는 정치가들이 저는 그분들이 대통령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. 대통령의 임무는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국민을 지키는 것, 그것이 더 큰 인물이요. 그래서 국민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지키는 그 최종 책임자. 그래서 대통령은 군대를 갔다 왔던 뭐 여자든 남자든 대통령이 되는 순간 총사령관을 시키는 거거든요. 그래서 국가를 수호하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.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그런 그 국가 수호라는 그 임무가 자기의 가장 막중한 임무라는 사실을 좀 정확하게 깨닫고, 그래서 그 안보 가지고 파퓰리즘을 하면 안 됩니다. 뭐 군대 1년 갔다 오겠다, 뭐 군대 뭐 안 가도록 해주겠다, 이런 것들은 전부 표를 얻는 수단이지만은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해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죠. 국가를 잘 지키겠다.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 평화는 문제 없다. 이런 것을 국민들한테 안심시키고 강조하고 그러는 것이 저는 그 대통령으로서 중요한 자질이라고, 자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중국이 우리를 그 뭐 사드 문제 가지고 보복을 하는데, 이 사드 문제는 원천적으로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. 우리의 그 국가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와 타협하는 문제도 아니고,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비밀에 처했어야 될 문제입니다. 왜? 국가 안보, 군사 문제니까. 그런데 중국이 지금 이렇게 보복을 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굴종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. 굴종적인 태도를 취할 만큼 허약한 나라도 아니고, 그래서 당당하게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서로 의지를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되는, 그리고 단합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